안녕하세요. 오늘 리눅스 기초 2차 시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과제를 냈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리뷰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과제를 다 잘 제출해 주셨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고 소소하게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과제 제출일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일단 다음 수업 때, 다음 차시 강의 때 그걸 포함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눅스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게 VI 에디터입니다. 지금 VIM이라 적혀 있고요. VI가 좀 더 강화된 버전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예요. 우리 노트패드, 그러니까 메모장 다 알고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리눅스에서 구동이 된다. 요거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VI 에디터라는 건 기본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VI 에디터가 원래 리눅스 전에 유닉스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쓰던 텍스트 에디터인데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VI 임프루브라고 대놓고 이름부터가 VI 강화죠. 그거의 약자고요. 그리고 VI 때 단순화된 기능을 좀 더 개선해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명령어를 VI를 쳐서 들어가는데 지금 뭐 웬만한 리눅스 프로그램에서는 운영체제에서는 다 VI 치면 VI 에디터 이거 실행이 안 되고요. VIM으로 다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VI 에디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VI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일단 A랑 I 말고 딴 거 뭐 다 쳐보시면 지금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입력이 왜 안 되냐면 이게 GUI 환경, 그러니까 그래픽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모드가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오는 모드가 명령 모드고요. 그 다음에 I나 O나 A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로 바뀝니다. 거기서 돌아오려면 ESC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콜론이나 슬러시나 물음표 이렇게 하면 마지막 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줄 모드에서 하시는 작업은 저장 종료고요. 이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해봅시다. 입력은 지금 뭐 옆에 보면 커서 위치 앞에 삽입, 뒤에 삽입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봅시다. 지금 A, I 중에 전 A를 할게요. A를 하면 이렇게 입력 모드로 바뀌어요. 밑에 인설트라고 뜨실 겁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면 아까 돌아가려면 뭘 눌러야 된다고 했죠? ESC를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서 위치 앞에 삽입하고 싶다. 지금 첫 번째 L 뒤에 그러니까 두 번째 L 앞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A를 딱 누르고 아니 앞이죠. 앞이니까 I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주면 앞에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삽입하고 싶다. 그럼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방향 키로도 이런 거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나 I나 크게 상관없고요. 그리고 O랑 라지 O 같은 경우에도 세 줄을 만들어 주는 건데 해보시면 O나 뭐이 상태에서 라지 O 라지 O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명령의 모드에서 엔터 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뭐 깊게 공부하고 간다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입력 모드로 전화할 때 뭘 누르면 대충 전화이 되더라, A나 I 누르면 전화이 되더라, 이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저장과 종료예요. 우리가 지금 파일을 만들었죠. 파일을 만들었으면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려면 이제 ESC를 하면 명령 모드입니다. 지금 명령 모드예요. 그 상태에서 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밑에 마지막 행 모드가 됩니다. 밑에 있죠. 여기서 W 누르고 그다음 엔터를 치면 저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VI만 쳐서 들어왔죠. 그 소리는 지금 이 파일이 어디 저장될지 지금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W 파일명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게 다 저장이 됩니다. 볼까요? 왜 안 되지?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W 파일명 FF라고 해봅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존재하는 파일 이름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add 느낌표 to override. 만약에 이걸 덮어쓰기 할 거면 느낌표를 쓰면 되고요. 실패했으니 W AA. 이렇게 하면 새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된 걸 확인하면 Q를 누르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Q를 나간 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뭐 입력했다. 아까 뭐 저장을 W로 저장을 했는데 추가로 입력했다가 아니다, 이거 내용 난 다 날리고 그냥 오늘 컴퓨터 끌래 이라고 하면 Q를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마지막 변경 작업이 저장되지 않아서 뭐 작업을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까 느낌표로 나왔던 거 보이셨죠? 이렇게 종료를 할 때도 Q에 느낌표 이렇게 달아주시면 바로 이제 저장하지 않고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작업들은 다 그냥 이렇게 묶어서 WQ, Write and Quite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파일명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번외로 이 상태에서 지금 명령 모드죠. 명령 모드 상태에서도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VI를 종료할 수 있는 이 Shift ZZ 키 요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행 모드에서 무조건 적고 엔터를 쳐줘야 된다는 거. 명령 모드 작업은 엔터 따로 안 쳐줘도 그냥 바로 인식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명령 모드 작업에 좀 더 알아봅시다. 종류가 많아요. 이 HJKL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화살표가 없을 때 화살표를 대체하던 것들이고, 왼쪽으로 한 거 오른쪽으로 한 거, 백스페이스로 명령 모드에서 이동할 때 백스페이스나 스페이스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동할 수 있는 거 가 있고, 여기 꺽쇠가 있는 거는 컨트롤이랑 같이 누른 거예요. 컨트롤 F, 컨트롤 B. 이게 화면 아래로 위로죠. 이게 지금 우리는 페이지 업다운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거의 안 쓰는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의 모드에서 N, G,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하고 G를 하면 이렇게 몇 번째 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행 모드죠. 지금 마지막 행 모드로 이렇게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가 있어요. 삭제 같은 경우에는 뭐 X, D, 뭐 U 뭐 쭉쭉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차례차례 보면 X는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초록색 위치 요거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만약에 DDDD라고 입력해 봅시다. 요 세 번째 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여기서 X 딱 누르면 한 글자가 삭제됩니다. 이렇게 삭제할 수 있고, 여기 앞에 숫자를 쓰면 이거를 그거만큼 반복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라지 X는 앞 글자를 삭제, 그리고 라지 D 같은 경우에는 커서 위치부터 줄 끝까지 다 삭제. 그리고 여기 언두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컨트롤 Z 기능, 요거는 그냥 명령 모드에서 UR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방금 명령을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점, 키보드에 점을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지 U 같은 경우에는 해당 줄의 모든 편집을 취소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행 단위 삭제, 줄을 일부 삭제나 단어 삭제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DD 같은 경우에는 명령의 모드에서 쓰면 그 줄을 다 삭제하고요. 그리고 DW는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띄어쓰기랑 띄어쓰기 사이 단어를 전부 삭제하는 거고, D0, D 이렇게 하면 커서 있는 위치에서 행을 맨 앞까지, 그리고 $는 맨 뒤까지 삭제하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오는데 0이 맨 앞을 의미하고 $가 끝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수정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수준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에서 우리가 인서트 키 누르면 앞에서 문자 작성하면 뒤에 거 다 사라지죠.
그렇게 치환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복사 붙이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는 Y, 그리고 붙여넣기는 P, 페이스트. 네, 이렇게 해서 Y 월드, Y 월, 그리고 YY 하면 그냥 다 삭제. 다 복사네요. Y는 복사니까 버퍼로 복사. P는 페이스트. 그리고 라지 P를 하면 위에 페이스트 하는 거. 그리고 DD가 아까 삭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기. 요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열 검색 기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C를 찾고 싶다. C 이렇게 적어주시면 처음에 C가 이렇게 나오죠. 커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A나 I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N을 눌러주시면 다음 거 계속 이렇게 찾아주고요. 아주 좋아요. N이 다음 문자를 탐색, 라지 N은 그 탐색 방향의 역방향으로 탐색. 그리고 제가 지금 검색할 때 슬러시를 썼죠.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검색이 되고 물음표는 위 방향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파일을 열고 지금 편집하다가 다른 파일 편집하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또 우리 쉘에 썼던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검색하거나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M 에디터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뭐 VIM이 좀 더 발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실행해 보면 그냥 노트패드랑 메모장이랑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이게 왜 이러냐면 VIMRC라는 파일을 안 만들어줘서 이런 겁니다. 이걸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를 따로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코드를 복사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VI 에디터로 VIMRC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렇게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WQ까지 여기하면 되고 명령 마지막 행모드에서 WQ 딱 입력해주면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VI 에디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더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 명령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옵션을 주면 좋은 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뭘 하는데 hello.c라는 파일을 만드는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된 다음에 샵 int main 이렇게 하면 지금 자동으로 여기 인덴트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쉬워지게 그렇게 바꾸는 게 바로 VIMRC라는 옵션입니다. 이거 지정하는 방법은 따로 제가 과제 낼 때 낼 테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검색하셔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GCC입니다. VI 에디터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럼 이거를 리눅스에서 어떻게 실행하냐, 헬로 월드를 어떻게 실행하냐, 이게 문제죠.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는 여러분 뭐 컨트롤 F5 누르면 다 실행이 됐을 거예요. 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GCC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파일러가 뭔지 알아봅시다. 컴파일러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짠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고요.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던 거 장면 하나 캡처해 왔는데
다 익숙한 장면이시죠. 여기 보면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이렇게 쫙쫙쫙 변환이 되면서 나중에 석세스가 뜨고 이렇게 콘솔 창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다 컴파일이라고 하는 작업을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코드를 지금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리눅스에서 사용할 이 컴파일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용할 거는 GCC라는 거고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무료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사용법은 그냥 앞에 명령어랑 똑같은데 일단 기본은 GCC가 있고 여기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없어도 되고 그리고 뒤에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하면 가장 간단하게 쓰는 게 요거겠죠. 그러면 a.out이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해봅시다. 네,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파일을 gcc name.c 이렇게 해주면 네, a.out이란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보려면 a.out 이렇게 해보면 헬로 월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생성하는데 무조건 a.out이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5가 있죠. -5 옵션에 문자를 적어주면 이게 아닌 해당하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뭐 a.out 만든 거는 그냥 테스트 할 때나 쓰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5 옵션하고 main.c 요게 한 묶음이에요. -5를 적고 뭐 안 적는 게 아니고 뒤에 문자를 적어주면 이렇게 메인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실행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될 만한 특수 파일 옵션이 -C 옵션. -C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란 거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 save temps라는 옵션은 컴파일 중에 .i나 .s라는 파일이 원래 생성이 됩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생성된 파일인데 그 파일들을 전부 지우지 않고 유지를 해서 나중에 오류 어디서 오류 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파일 생성 옵션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기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빅오나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기계 코드에 좀 더 가까운 그 코드로 확인할 때 하는 거, 그리고 라이브러리 링크 하는 거. 라이브러리 링크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좀 만약에 리눅스에서 좀 큰 프로그램 작성한다 하면 우리가 원래 샵 include stdio만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메스라던가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실제로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rm 이렇게 링크를 해서 컴파일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save temps나 -c 옵션으로 뭐 이것저것 파일을 더 만들 수 있다 했죠. 그게 이거예요. 원래 이 GCC라는 게 컴파일을 하면 처음에 소스 코드가 있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파일들이 C 소스 코드가 전처리 된 거, 그리고 어셈블리 코드 라지 S 옵션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코드 -C 옵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실행 파일. 이 작업이 다 끝나고 이 중간 건 다 삭제가 돼요. 근데 아까 그런 옵션으로 이런 파일을 남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일단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소스 코드 파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처리가 돼요. 샵 include나 샵 define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게 실제로 들어와요. 요 코드들이 사라지고 샵 include stdio는 거기 있던 코드가 P1 코드가 이렇게 실제로 파일에 들어와서 그러면 전 처리된 C 소스 코드 .i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게 기계어와 유사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시킨 다음 그 다음에 이걸 이진수로 이루어진 여기부터 이제 0101인 거예요. 그 파일의 오브젝트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링크되어서 실행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링크라는 게 우리가 .c 파일을 지금까지 하나만 쏘셨을 텐데 코드가 길어지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기능별로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 main.c는 진짜 메인 화면을 담당하고, 그리고 뭐 calculate.c는 계산하는 작업들을 다 적어놔라. 그래서 main.c에서 calculate.c를 include 한 다음에 뭐 쓴다. 거기 있는 코드를 갖다 쓴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오브젝트 코드로 .o 파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 두 개를 링커라는 게 그 두 파일을 엮어줘서, 즉 링크를 해줘서 하나의 실행 파일 만들어줍니다. 예,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GCC 컴파일 과정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프로그램 오브젝트 덤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잘 나타낸 예가 잘 없어가지고 일단 이 그냥 코드 그림 가져왔는데, 여기쯤에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파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고 그게 0101의 코드로 바뀝니다. 그 파일을 다루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오브젝트 덤프입니다. 네. 여기 적힌 대로 오브젝트 덤프는 컴파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브젝트 파일 .o 이 파일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이 이진수로 된 파일이에요. 아까 GCC 할 때 처음에 나왔던 그림 있죠? 0101 적혀 있는 거. 그런 파일을 다시 코드로 바꿔서 역 어셈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더 좋은 이 이진 코드를 변환하고 또 변환해서 우리가 제일 보기 쉬운 시어너 코드로 바꾸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지금도 완벽하게 안 되는 분야고, 왜냐하면 이게 전처리 과정에서 코드가 날아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인간이 좀 보기 그나마 편한, 그리고 덜 깨지는 그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덤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헤더라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든 파일 시스템이 일단 리눅스 상에서는 ELF라는 구조를 따르고요. 윈도우는 P라는 구조를 따릅니다.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리눅스이기 때문에 한번 ELF라는 구조를 알아봅시다. 이거 말고도 좀 더 많긴 한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text라는 요 섹션은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명령어가 뭐냐? 우리가 썼던 거 있죠. 뭐 printf라든가 이런 거. 그런 명령어들.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읽기 정령이고, 여기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ow 데이터는 읽기만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data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 영역인데 초기 값을 가지는 전역 변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 초기 값을 가져야 돼요. 그게 데이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BSS라고 있는데 여기 있죠. 이거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의미하는데 초기 값이 없는 전역 변수를 그 안쪽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러면 지역 변수는 어디가 있냐? 예, 지역 변수는 메모리에 올라가서 코드로 인해 실행이 돼서 스택이라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오브젝트 덤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일을 실행해서 안에 구조를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파일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문이 들었던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코드가 실행될 때 어떻게 해서 메모리 상에서 새로 만드는 거죠. 그 영역을, 그 지역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덤프 다시 x 파일이라고 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 해봅시다. 방금 우리 헬로 월드 만들었죠? 이 파일을 자 gcc -c main.c 하면 main.o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덤프는 오브젝트 파일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x하고 .5를 하면 이렇게 뭐 쭉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던 뭐 데이터 bss 뭐 이런 게 쭉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텍스트는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섹션 구조. 이 다시 x가 이 파일의 구조를 전부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출력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 다시 x는 그냥 구조 보는 거고요. 실제로 하는 거는 요겁니다. 오브젝트 덤프 -d 파일. 근데 이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뜨죠. 뭐 이상하게 코드가 뜰 거예요. 요 지금 적혀 있는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이게 우리가 아까 프린트F를 했죠. 프린트F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코드냐 뭐 이런 거 다 표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GCC를 할 때 이제 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일반적으로 컴파일된 파일은 확인을 하려면 말 그대로 코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디버깅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컴파일까지 올라가서 C, G 이렇게 뜯어나봅시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옵션은 이렇게 넣고 오브젝트 덤프를 하게 되면 다시 S, 다시 L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보면 다시 L 옵션, 소문자 L 옵션은 각각의 코드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 행이 어딘지를 출력해 줍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hel.c라는 파일에서 했는데 구조는 방금 제가 헬로 월드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첫 부분은 여기고 세 번째 라인이랑 똑같고 요 부분은 네 번째 라인, 요 부분은 다섯 번째 라인이랑 똑같다. 이렇게 요거 표시해주는 걸 L 옵션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보기 힘들죠. 뭐 소인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뭐가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라지 S 옵션 요걸 해주면 이제 각각의 코드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직접 삽입해서 보여줘요. 이게 보기 편하다 해야 할지 불편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편하다고 칩시다. 인트 메인 부분이 여기고요. 프린트 F 부분이 여기고 그 끝나면 요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기 편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앞에 거는 실행 파일을 오브젝트 덤프한 거고요. 요 뒤에 거는 오브젝트 파일을 오브젝트 덤프한 겁니다. 이 파일 두 개가 다른 게 딱 요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일은 지금 정적인 상태예요. 실행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오브젝트는 링커가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데? 이 부분을 실제 파일이 되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푸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헬로 월드 이게 사실 프린트 F라는 함수의 인자로서 넘겨진 거거든요. 그럼 헬로 월드는 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요 메모리 어딘가에 헬로 월드라는 자리가 하나 생겨요. 임시입니다. 임시 자리가 생기고 그 주소를 리턴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리턴을 하라고 뭐 인자를 받고 매개 변수를 가지려면 주소 값이 필요해요. 포인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실행 파일에서는 이렇게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시스템 보안의 꽃이자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디버거 GDB입니다. GDB 같은 경우에는 GNU 제나에서 만든 디버거 툴이다 해서 그냥 GDB라고 붙여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실 때 디버그를 해보신 적이 있나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컨트롤 F5 말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한 줄씩 실행이 가능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리눅스 상에서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자, 그럼 실행해 봅시다. GDB 사용하기. 사용법은 그냥 간단해요. 실행 파일을 앞에 GDB 붙여서 실행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점하고 실행하면 이걸 왜 하냐?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된 중에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변수가 뭐가 바뀌는지. 제가 오브젝트 덤프 때 그 ELF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거기서 전역 변수는 뭐 데이터나 BSS 안에 있는데 지역 변수는 어떻게 있다 했죠? 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코드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덤프로 암만 해봤자 그게 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GDB. 이제 요 GDB를 사용할 때는 일단 컴파일 할 때 다시 G 옵션은 필수고요. 만약에 G 옵션이 없으면 보기 힘들었던 요런 코드들 있죠. 요 어셈블리 코드라는 거. 요걸로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코드로 보면서 디버깅을 하고 싶다 이러면 다시 G 옵션을 꼭 주셔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한 대여섯 줄이 넘는 뭐 버전 정보 내용이 나와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386 레드 리눅스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보기 싫으면 GDB 시작할 때 다시 Q 옵션 주셔서 하면 이거 없이 그냥 바로 GDB만 딱 뜨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DB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지금 네, 코드 하기부터 일단 우리가 아까까지 main.c를 만들었잖아요. 네, main.c를 코딩해서 메인 파일 만들었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좀 그렇네요. 그냥 출력만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자, 무슨 파일이었지? 네, 그래서 좀 씌웠나? 예, 이 파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t i랑 더블 j를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j는 i의 2분의 1값 플러스 1이고요. i는 1씩 증가하면서 이 작업을 해서 j값이 최종의 j값을 계속 출력하는 거. 네, 요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 코드를 근데 요 코드가 문제가 많은 코드예요. 뭐냐면 형변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요 i로 인해서 계산된 값이 j로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문제가 있는 코드인데 일단 뭐 그건 제쳐두고 cc -d 네. d가 아니고 g죠. 네, a.out이 실행이 됐습니다. a.out 네, 값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력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한 GDB 옵션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리스트예요. 네, GDB에서 이 코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L이나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L10 이렇게 하면 그 위치부터 위로 5칸 아래 5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펑션 이렇게 하면 리스트 펑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함수, 지금 우리가 만든 거에는 메인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을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L 한 번 더 누르면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10행 10줄만 딱 출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면 다음 내용까지도 이렇게 쭉쭉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코드가 뭐였는지 까먹었을 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깅 할 때랑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터라는 걸 걸어봅시다. 여기서 가장 브레이크 포인터가 걸 만만한 애가 여기죠. 폼을 시작할 때, 루품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함수 자체에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이게 몇 번째 행이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현재 행에서 현재 런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다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췄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번째 행에서 브레이크를 또 걸 건지 그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주소값을 뭐 포인터 값을 찾아서 거기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셈블리 디버깅을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뭐 브레이크 포인터 걸어봅시다. 7번 이렇게 7번 브레이크 포인터가 걸렸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뭐 삭제도 실습해봐야 되니까 여러 개 알아봅시다. 8, 네, 지금 8번, 7번, 8번 이렇게 있어요. 일단 삭제를 할 때는 CL 클리어 요거 쓰면 돼요. CL을 사용하면 되고, 일단 현재 설정된 브레이크 포인터를 한번 봅시다. 인포 B 하면 브레이크 포인터가 걸리는 게 나와요. 테스트.c 파일에 7번이랑 8번에 걸려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를 하고 싶으면, 만약에 이게 함수에 걸려 있었다 그럼 이 함수 브레이크 포인터 제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몇 번째 행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브레이크 포인터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CL을 하면 전부 다 제거해요. 다 삭제됩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인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터를 봤죠. 그럼 여기 브레이크 포인터 넘버가 있어요. 딜리트를 이용하면 요 브레이크 고유 번호 요거를 삭제하고 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딜리트 말고도 디세이블이라고 임시로 그냥 비활성화하고 활성화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disable to 이렇게 하고 info b 이렇게 하면 여기 enable 여부가 n으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elete to를 하고 실행해 보면 아예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GDB를 어떻게 실행하냐? 프로그램 수행입니다. 프로그램 수행은 R, run이죠. run 해도 되고 뭐 R 해도 되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run을 하면 브레이크 포인터에서 걸려요. 이렇게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메인 함수도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받아야 될 경우 run 할 때 이렇게 아르규먼트 쳐주면 이걸로 인자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나 킬은 그냥 지금 수행되고 있던,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있죠. 이게 일시 정지된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킬하면 그냥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냥 GDB 자체를 아예 종료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D나 Q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알아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해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문에서 지금 브레이크 포인터 걸려있죠. 여기서 한 줄을 실행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함수를 발견하면 그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함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 하면 S 스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함수가 있으면 함수는 그냥 함수 내용 전부 수행하고 그냥 바로 다음 줄 넘어가라 하고 싶으면 next를 쓰시면 됩니다. n이죠. 뒤에 숫자 쓰면 그걸 몇 번 반복할 거다 얘기되고요. 그리고 U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없으면 끝까지겠죠.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finish는 함수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프린터 함수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린터는 이미 구현된 거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냥 finish 딱 쓰면 그 함수 수행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리턴을 하면 만약에 들어갔는데 에러가 있어서 끝내야겠다 그러면 뭐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셈블리 디버깅의 경우에는 S나 N 대신 SI, NI를 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코드 실행 자체가 줄 단위가 아니고 인스트럭션이라고 명령어 단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우리 변수를 한번 봅시다. 뭐 디버깅 툴이니까 다 변수 볼 수 있게 해놨겠죠. 일단 I locals. 네. 아까 코드를 보면 i랑 j를 선언한 다음에 i를 2로 나누고 현재 i를 더해서 j에 넣는다. 이런 코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포문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초기화가 안 됐죠. i도 초기화가 안 되고 j도 초기화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무작위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부 보고 싶지 않고 변수명, 뭐 특정 변수명만 보고 싶다 그러면 p.i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를 출력할 때 여기 뭐 t 이렇게 하면 2진수로 8진수로 아이고 8진수로 16진수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슬러시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에 따라서 출력이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P에서 출력할 때 유의할 점, 변수명을 입력하면 변수의 값을 확인하는데 만약 함수가 들어가면 그 해당 함수의 주소값을 확인합니다. 만약 구두체라면 주소값을 확인하고요. 포인터 변수면 그 포인터까지 입력을 하면 이제 안에 값을 확인해 주겠지만 그 변수명만 입력하면 주소값을 리턴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다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줄 실행하고 또 뭐 info locals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하면 해당 변수가 그냥 뭘 할 때마다 매번 화면에 출력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뭐 해봅시다. 디스플레이 i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 출력이 되죠. 예, 한 줄 건널뛸 때마다 지금 i가 계속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폼을 한번 돌았네요. 그러면 또 1이 오르면서 이렇게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여기처럼 출력값 지정해서 변수명 요거 출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 때처럼 동일하게 인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인포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그 출력되고 있는 변수가 뭐냐 이렇게 확인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랑 똑같게 요거 딜리트 기능이죠. 여기선 디스플레이 설정을 제거하는데 onDisplay를 쓰고, 그리고 disable, enable로 일시정지 활성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를 보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변수 주소를 볼 수도 있어요. info 이번에는 좀 줄여서 볼게요. info는 i로 줄이고 어드레스는 addr로 줄여서 변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i죠.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서 뭐라 뜨냐, 심볼 i는 레지스터 EBP에서 마이너스 4 오프셋만큼에 있는 변수다 라고 나오죠. 지금 레지스터 EBP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EBP가 지금 현재 어떤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4 위치에 있는 애가 바로 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메모리 상태를 검사하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뭐 범위는 아까 여기 출력값이랑 똑같아요. 앞에 출력값 쓰면 되고, 아니구나. 네네. 실수했습니다. 일단 범위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부터 몇 자리까지 출력할 건지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출력이라고 적힌 게 출력과 가동이란 거고, 그리고 범위를 뭐 단위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한 10개 정도? 네, 이렇게 x 슬래시 실, 뭐 출력값, 범위 단위 우리가 설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EBP가 여기 앞에 달러 표시를 써서 레지스터라는 거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라고 딱 하면, 네, 여기 출력된 거 보이시나요? 지금 i 값이 1이었죠. 여기 1입니다. n 해서 지금 i가 2로 변하고, 아까 EBP에서 4 뺀 값 요거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2로 바뀐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정보를 확인하는 거. 시스템에서 이 레지스터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GDB의 인포 명령에 보면 메모리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레지스터가 많죠. AX, 뭐 BX, CX 등등등 있고, ESP, EBP, 우리가 방금 썼던 EBP라는 것도 여기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info address i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거에서 이 값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온 EB 뭐 이런 거 찾아서, 만약에 레지스터면 레지스터 찾아서, 주소면 주소 위치 찾아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인포를 이용해서 하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류를 이미 알고 있고 내가 특정 레지스터 값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달러를 하고 EBP 이런 식으로 하면 주소 여기 안에 있는 값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지스터 중에서 시스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ESP랑 EBP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B 이제 끝났으니까 yes. 네, 그럼 오늘은 이제 VIM과 GCC, 오브젝트 덤프, GDB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내용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네 가지를 쓰는 거는 좀 많이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그리고 툴 다른 부분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겹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수업 한번 따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실습해 보시고, 하다가 안 되는 점 있으면 뭐 따로 질문 주시고, 이렇게 시스템 수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